안녕하세요.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류냐고요? 예, 저희 한자 낱말 이야기는 뭐 꼭 이렇게 지금 시류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낱말들은 뭐 언제 보아도 시류와 관계없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가끔 뜬금없는 그런 낱말들을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운 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 또 조금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뜬금없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성류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성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류. 네, 아주 새빨갛게 아주 이쁩니다. 성류는 여기 돌석자를 씁니다. 돌석자. 네, 자,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돌석, 그리고 류는 석류나무류 이렇게 됩니다. 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서 이렇게 돌이 이렇게 굴러 떨어진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돌석, 돌을 가리키는 그런 글자가 됐죠. 자, 석류의 류는 좀 복잡하지만 나무이므로 일단 나무를 떼고 나면 이런 모양의 글자입니다. 이것은 뭔가 모아진다, 모은다 그런 뜻의 머무른다 하는 그런 뜻의 글자입니다. 머무를 류 이렇게 됩니다. 위에 글자는 뭐가 양쪽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우리가 토끼묘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이게 문이 양쪽으로 열린 모양이다 해서 양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밭에 모인다. 그래서 머무른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하고요. 이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무를 뜻하는 석류나무를 뜻하는 석류가 된다. 그래서 석류는 이렇게 좀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무른다는 것도 어디에 머무르면 이렇게 좀 둥글게 부풀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몸에 생기는 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글자를 씁니다. 여기에 병을 뜻하는 글자를 넣어서 이러면 혹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가끔 듣는 하지정맥류 할 때 그때 쓰는 류가 됩니다. 이 피 사이에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한 것이 뭉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보이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쓰는 류가 되겠습니다. 한자는 뭐 그렇게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만 석류나무다. 자, 우리가 왕안석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뜬금없이 왕안석입니까? 네. 중국의 북송의 정치가이자 문인인데 이 사람이 학문도 굉장히 높고 또 글자에 대해 글자풀이 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이 양반을 좀 닮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쓴 석류를 노래한다라는 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록총중 홍일점 동인춘색 불수다 이런 글자입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네. 자, 이 뜻을 풀어보면 많은 푸른 잎 가운데 한 송이 붉은 꽃 사람을 움직이는 봄빛이 많은들 무엇하리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푸른 잎 속에 하나 있는 한 송이의 붉은 꽃만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봄빛 봄이 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겠죠. 봄이 오면 이제 얼었던 겨울이 풀려서 이제 봄이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 하나만 있으면 봄이 온 것을 안다. 다른 것은 별 필요 없다. 많은들 무엇하리. 다른 봄빛은 필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일점이라는 그런 낱말입니다. 잘 아시죠? 홍일점. 붉을 홍자, 한일자, 점점자예요. 이 왕안석은 푸른 잎 가운데 한 송이 붉은 꽃, 석류꽃이에요. 석류꽃을 보고 그것을 홍일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눈에 탁 도드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일점이라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 한 사람 있는 것을 홍일점이라 그러죠. 네, 홍일점. 그것을 석류꽃에 비유해서 쓴 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반대말은 청일점이라고 하죠.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 혼자 있는 것을 청일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왕안석의 시에는 이런 홍일점이 있다. 이것이 석류를 노래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말록총중 많은 푸른색의 모임 가운데에서 붉은 한 점 그것이 홍일점이죠. 이것이 바로 홍일점입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봄이 온 줄 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석류를 노래했습니다. 자, 석류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안석국이 있습니다. 안석국. 이것은 옛날 페르시아와 이란
말하던 지역이었어요. 여기에서 들여온 것이다. 안석국에 있던 것을 옛날에 중국 시대에 들여와서 그것이 안석국에서 온 것이라고 해서 석을 넣어서 석류다 또는 안석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니까 사실은 이 낱말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정리해 놓은 것인데 요번에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이 안석국과 왕안석 앞에서 말씀드린 왕안석가 닮은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요번에. 그래서 잠시 기뻤습니다. 왕안석 석류를 노래하는 왕안석이 안석국에서 온 석류의 안석과 같은 글자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석류 또는 안석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낱말은 수류탄이라는 낱말입니다. 수류탄 아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류탄.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국어 낱말에 보면 유탄이라는 것이 두 낱말이 있어요. 유탄, 또 유탄. 한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흘러간다는 흐를 유자입니다. 유행한다 할 때. 유탄은 제대로 맞지 않고 빗맞은 것을 얘기합니다. 총을 쏘았는데 관역을 향해 쏘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옆으로 튕겨져 나간 그런 것을 유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맞는 것을 유탄을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직접 이렇게 맞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탄은 석류한테 쓰는 유예요. 석류처럼 생긴 탄이에요. 석류처럼 생겼죠. 석류 안에 보면 알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류탄이라는 폭발물 안에도 작약, 화약과 함께 알갱이 작은 어떻게 사람을 상처내게 할 수 있는 쇠라든지 뭐 이런 파편들을 조각조각 많이 넣었어요. 석류알처럼. 그렇게 만든 탄이 이 유탄인데 손으로 던지는 유탄이다 해서 수류탄이라고 합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 왔지만 군에 있을 때는 이런 건 몰랐죠. 수류탄은 그냥 수류탄인가 보다 싶었는데 석류 모양을 한 그렇게 손으로 던지는 탄이 수류탄이다. 이 유탄이라는 것은 안에 자잘한 알갱이가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것을 유탄이라 한다. 그러면 손으로 던지는 유탄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던지지 않고 총에 꽂아서 쏘는 유탄도 있습니다. 그것은 총유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수류탄은 전부 이런 석류 모양, 이것은 주먹과 석류 모양인데 석류 모양이 아닌 방망이 수류탄이라든지 뭐 모양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유탄의 본질적인 뜻은 석류 알갱이처럼 이 안에 파편들이 꽉 모여 있는 것을 유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던지는 것은 수류탄, 총에 꽂아서 쏘는 것은 총유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왜 석류 얘기를 하면서 수류탄 한지 아시겠죠? 수류탄, 석류. 제가 이 말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자, 그리고 여담으로 우리가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라는 도시가 있죠. 이 말의 뜻이 석류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는 그 지역에 석류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라나다라는 곳의 상징이 석류라고 합니다. 네, 석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석류하면 아주 시기 때문에 침이 나오는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